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교실에서 아니면 강의실에서 진행하시던 수업을 온라인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또 구글의 교육용 프로그램인 G Suite for Education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이제 뭐제 역할은 사실은 이제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종원 씨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백종원 씨는 이제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음식점이나 또 이제 메뉴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비하면 저도 이렇게 디지털 기술, 뭐 또 ICT 도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수업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책도 지금 뭐 쓴 책도 있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나오는 책도 있고 올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책들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본 교육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IT 교육을 받으셨겠지만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있고 뭐 노트북은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인데 나는 늘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디지털 교육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 잘 많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뭐 거의 교육이 전무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가 이제 AC 영년, 애프터 코로나 시작 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이런 단어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있고요. 불행히도 그 박쥐한테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60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계속 한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지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세상,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만나는 이런 세상이 사실 앞으로 좀 일반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이제 재생산 지수, 코로나가 한 명이 전파되는 지수, 요 지수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가을에 대유행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2학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참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뭐 사람을 죽게도 하고 폐를 망가뜨리기도 해서 무섭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로 또 아니면 미래 선진국으로 좀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대통령분도 아직 계시죠. 자, 우리 이제 디지털 교육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왜 받으셔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용 환경이나 또 나중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고 디지털 능력을 인정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학생들 지금 우리랑 같이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TV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디지털이었고 우리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아날로그에 태어나서 디지털로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이라고 본다면은
이 친구들은 아예 그냥 디지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날로그의 세상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뭐 아날로그 세계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 그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디지털 세대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디지털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용하는 환경들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용을 하셔야겠죠. 아,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뭐 농사가 한 땀 한 땀 좋은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다품종 아니면 고품질 이런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가 전문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에 좀 필요한 적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많은 분들이 그 구글의 지수잇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는 계시는데요. 주위의 교수님이나 친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구글의 클래스룸이 맨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서 쉽게 접근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즉, 그 구글의 클래스룸은 네이버 밴드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은 많은 문제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네이버 밴드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와 플랫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뭐 4호선 뭐 이런 라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플랫폼 그러면 뭐 서울역이나 익산역처럼 많은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속도도 빠르고 뭐 원하는 곳까지 바로 갈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변경이나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배우는데 시간이 들고 또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우리가 네이버 밴드 같은 서비스는 금방 배울 수 있지만은 딱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구글의 G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랫폼이라서 배우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플랫폼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면은 서비스는 만약에 서울 여행을 할 때 뭐 맛집도 찾아서 가야 되고 무슨 볼거리도 찾아서 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지만은 플랫폼 뭐 스타필드 이런 예를 든다면은 여기는 한 군데 다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쉽게 한 번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수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 말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사실 수업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선진 기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뭐 외국에 갔다 오신 교수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절실히 느끼시겠지만은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지만은 사실 통신 환경이나 뭐 디바이스 기기 아니면 뭐 특히 선생님의 역량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런 뭐 IT 기기나 아니면 환경 또 선생님의 역량이 높은 아주 우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우수한 환경에서 사실은 또 EBS 이런 데서 너무나 좋은 고품질의 그런 컨텐츠만 제공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우수한 환경에서 그냥 한 군데 계속 그 하던 방식대로 따라 하던 것들이 많았죠. 뭐 EBS 수업만 들으면 수업이 다 있고 그래서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도 없었고 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은 또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ICT 도구를 찾아서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는 수업,
또 창의적인 수업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조금 그 획일적인 교육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배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디지털이 왜 어려운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낯섭니다. 낯서다는 얘기는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뭐 150만 원짜리 갖고 있더라도 늘 사용하시는 거, 뭐 전화 통화나 문자, 카톡, 아니면 많이 쓰시면 뭐 유튜브 이 정도만 보셨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그 아폴로 19호가 달나라로 갈 때 사용했던 모든 슈퍼컴퓨터들보다도 최소 3배가 좋은 그런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전화 통화나 아니면 뭐 카톡, 문자 이 정도만 쓰고 있어서 사실은 좀 아까운 면이 많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디지털이 어렵냐면은 사용하는 방식,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아날로그에서 사용하던 방식하고 디지털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쓸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어린 학생들은 사실 아무런 디지털 서비스를 갖다 줘도 그냥 다 알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고 디지털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는 세상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해서라도 그거를 자기가 좀 겪고 달성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끈기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디지털 조금 사용하시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문제죠. 뭐 사실 뭐 학생들보다 교수님도 선생님이 더 연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은 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난 디지털이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를 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왜 그러죠?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다 디지털 세대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마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역량은 뭐 소통 능력에서부터 기획, 작성, 배포 능력까지 모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디지털 리터런시, 클라우드 이해, 보안, 권한 관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미트, 챗,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래스룸, 네 번째로는 ICT 도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트 앤 컬처라는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사실은 그 줌이나 뭐 행아웃 이런 걸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수업 방법을 도입을 했었고, 사실 뭐 교사도 어렵고 교수님도 어렵고 학생도 어렵고 다 모두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1학기 이후에 2학기도 사실은 그렇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지 않고 또 그 선생님은 또 힘들게 영상을 또 찍어야 되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카메라에 대고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들도 그 작은 화면에서 계속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좀 1차원적인 그런 수업 방식보다는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법을 빨리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일단 스마트 워크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G수익 기본 서비스 이해하신 다음에 어떻게 수업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 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메일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QR코드죠. 요 QR코드로 잠깐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나 K 잠깐 누르시면 영상이 정지가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 아니면 카톡의 앱을 이용해서 요것을 찍지 마시고 스캔하시면은 이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생긴 거는 파워포인트처럼 생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글의 파워포인트, 즉 구글의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문서이고요. 거의 뭐 방법이나 사용 방법도 유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파워포인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미지나 아니면은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거랑 잘 궁합이 좋기 때문에 수업에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QR코드만 있어도 수업 자료를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로 만드는 거는 QR코드 제너레이터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많은 그런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검색해서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QR코드하고 단축 URL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